최근에 지표가 되고 있는 뉴욕 증시의 흐름이 주춤합니다. 변동성도 있고요. 크게 모멘텀이 없이 가고 있고 뉴욕 증시도 이 주춤한 모습에 한국 증시 또 신흥국 증시도 모두 눈치 보기를 보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장 전에 뵙습니다. 김동섭의 인사이트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버팀목이 될 수 있나요? 믿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것부터 볼까요? 미국 시장 네.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지난번에 한번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줬는데 다시 그 자리로 가고 있어요. 사실 오늘 새벽에 제가 한 2시쯤에 깨가지고 시장을 보게 됐는데 진짜 변동성 어마어마합니다. 장중한 때 플러스 거의 막 0.8%까지 갔던 미국 다우가요. 순식간에 마이너스 1.3%까지 갔다가 다시 또 보합까지 올라왔다가 막판 10분 남겨놓고 0.8% 빠져서 끝나는 그 미국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급격한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어저께 오늘 새벽 같은 이제 금융주주들이 좀 많이 빠졌던 상황이고요. 미국 시장이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시초가로 결정하는데 옵션 만기가 있어요. 아마 그래 변동성이 더 클 수 있는 하루일 거다.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이 대화 재개라는 이슈가 있어도 시장에서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요. 특히 어저께 이제 일본하고 독일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양적 완화를 미국이 하고 유로존이 양적 완화를 했을 때 사실은 유로존이 위기가 올 때도 독일만큼은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할 때 일본이 최대 수혜를 보는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두 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있는 나라 하나는 이제 미국 하나입니다. 잘 나가는 나라. 미국이 어떨까?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무역 분쟁이 결국은 이제 이 실물 경제로 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이 만약에 정말이라고 한다면 미국 시장 오늘부터 상당히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월요일 날이 반등하기 아주 좋은 자리. 근데 월요일 날 빠졌기 때문에 화요일 날 빠르게 올라가지 못하면 좀 어렵다라고 했는데 0.4% 정도 빠져서 약간 흔들어주는 모습. 그래서 제가 어저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늘 진짜 급하게 올라가지 못하면 상당히 좀 피곤한 장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표현을 썼죠. 그러면서 아직 미국이 하락이 다 끝난 것 같지 않다.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0.8% 뺐어요. 근데 사실 제가 원했던 거는 미국장이 급격하게 하락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방향성을 좀 확실히 좀 확인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좀 그렇지 못한 상황이 좀 연출되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보시면 이평선으로 보신 분 이제 이 자리 역회든 숄더다는 이런 색이 진짜 많이 할 자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선을 긋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머리, 양 어깨 그 자리에서 지지력 테스트 성공했어. 야 이제 오늘 밤부터 반등 가는 구간일 거야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더 안 좋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물론 뭐 반등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신도 아니고 저는 이제 과거 데이터와 뭐 시장 상황과 차트와 또 이 제가 보는 일목균형표를 제가 혼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혼자 또 보면서 있었던 어떤 경우의 수 다 계산해보고 확률적으로 뭐 어떻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뭐 어쩔 때는 이제 뭐 틀림없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쓰지만 확률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보면 이평 공부한 사람들은 여기서 무조건 들어가죠. 100%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어쩌면 뭐 아니면 여기서 양봉 하나 세워주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일목균형표는 과히 좋지 않다라는 표현을 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그런 표현을 써요. 주가가 한번 쭉 빼줬으면 차라리 낫다.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후행스팬이 요 캔들 밑으로 뚝 떨어져서 여기로 이렇게 이쪽에서 싸움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 이런 양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뚫고 가가지고 여기서 싸우면서 가는 양상. 근데 지금은 캔들과 따라서 움직여요. 근데 이 캔들과 만나는 날이 오늘이에요. 근데 오늘이 미국은 뭐죠? 만기 전날입니다. 금요일 시초가로 만기 결정하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하루입니다. 오늘도 아마 변동성이 어마무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못 돌린 게
누적으로 밀리고 있는데 찔끔찔끔 밀리면서 약간 투자가들에게 아주 뭐랄까요, 현혹시키는 매매? 그래서 이걸 봐가지고는 이거 위로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뭐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뭐 이거를 할 수 있겠죠. 물론 미국 사람들은 그런 매매는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지만 어쨌든 이 신뢰성이 본다면 어떻게 봐야 되냐. 제가 볼 때는 신뢰성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서 오늘도 물론 뭐 결과는 아무도 모르겠죠. 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매수냐라고 물어본다면 뭐 여전히 아니다라고 생각이 든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해드려야 할 것 같고요. 이 주봉이 이제 제가 이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봉 상황으로 보면 이평선으로는 60주선에서 2번 디디고 올라왔어요. 물론 깨졌다가 올라왔는데 주봉 완성형으로는 디디고 올라온 거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세 번째 또 60주선에 왔는데 지금 요게 좀 문제였다는 거죠. 요게 그 11월 6일 날 그 중간선거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서 이게 휩소가 돼버린 상황이거든요. 이게 휩소가 돼버리면 이때 많이 털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없었으면 차라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열려서 참 좋았을 건데 저게 조금 그 차트를 망가뜨려 놓은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목요점에서 이게 이제 첫 번째 한번 깰려다가 올라와서 두 번째, 제가 아마 두 번째는 확률적으로 10에 8은 깰 확률이 높다. 물론 10에서 2에 해당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니 주가가 빠지면 사실 저희도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이 증권사 직원이기 때문에 빠지질 않기를 바라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은 뭐 그렇다고 해서 확률적으로 안 되는 거를 무조건 안 빠진다 이 말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확률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대신에 이제 일정 부분이 오면 제가 항상 그런 얘기잖아요. 저는 하락으로 보고 있었다 처음부터. 근데 하락도 그냥 하락 안 하고 일정 부분에서 반등이 들어오면서 하락을 한다. 그리고 완전히 끝나는 시점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매수로 완전히 들어가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아니라고 판단이 쓰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들어섭니다. 제가 이게 왜 얘기를 하냐면 이게 만약에 여기서 다우가 한번 깨졌다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나스닥이 깨졌다고 올라왔어요. 근데 두 번째 깨지게 되면 나스닥은 벌써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어저께 나스닥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차트를 보면 여기서 보시면 후행 스팬이 이거 좀 확대해 드릴게요. 후행 스팬이 여기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다시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우가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가와 같이 오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오늘 밤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월화 정도만 봤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약간 횡보하면서 방향성을 다시 타지는 이런 상황을 봤는데 한번 주고 찔끔찔끔 그다음에 다시.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좀 위험한 수도 있겠다. 물론 그거는 저의 개인적 소견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지만 급격한 변동성이 진행되고 있는 것만큼은 거의 확실하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그것이 실수가 나면 반대 매매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뭐냐면 저점이 아니라 고점에 매수하고 저점에 매도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 미국 시장의 모습. 그게 이제 결국 국내 시장에도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죠. 두 번째 이슈는 어저께 뉴스였는데 이것 때문에 참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면 그 10월에 실업률이 13년 내 최고치를 쳤습니다. 그리고 고용률이 9개월 연속 하락을 해요. 근데 금리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그렇구나 경기 안 좋고 이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호재가 별로 없는 상태라서 다가오는 악재가 또 하나 생긴다라는 거죠. 11월 30일 날 금통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금리 인상을 뭐 시장은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가지 말아야 될 다리를 넘어갔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쨌든 개인적인 부분이지만 현재 상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금리 인상의 변수가 생기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포인트가 어디에 맞춰지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이 만약에 경기가 살아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막아주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뭐 박수를 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부동산과 연계된 경우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융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하겠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주식 투자 같은 외국인 투자가를 좀 막아주겠다 이런 부분인데 저렇게 지표가 나빠지게 통계청에서 나오고 있는데 불구하고 가능하겠냐 이게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금리 인상 확인하고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 이러는 거죠.
밑으로 더 가든 위로 더 가든 그런 상황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죠. 어저께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거래 정지됐죠. 이제 그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불확실성 해소 또 아니면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떠나서 우리가 이제 이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초우량 그룹이 거래 정지가 됐다. 우리나라에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옛날에 뭐 그 대우그룹 뭐 그런 경우 있었지만 요 근래는 제 기억은 없어요. 초우량 그룹이 멈춰섰어요. 그것도 그동안 시장을 받쳐줬던 바이오가 이 자체가 악재인 거예요. 나중에 뭐 다시 뭐 거래 재개가 되고 뭐 그때서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 어려운 형국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 이게 어려운 거지 다른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이냐면 저 바로 금리 인상이 다가오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금리 인상이 할 수 있겠냐. 기존 사실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근데 왜 이 말씀 드리냐? 결국 그때까지 시장은 투심이 얼어붙어 있을 상황일 거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보죠. 세 번째 이슈는 제가 이제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선물 매수가 버팀목이냐 이게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가능하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지난번에 그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맥락을 이어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외국인들이 여기서 선물을 막 삽니다. 그렇죠? 외국인만 삽니다. 근데 현물은요 안 사요. 선물만 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옵니다. 비차익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기관들이 현물을 삽니다. 근데 기관들이 현물을 팔고 외국인 선물을 매도하면서 외국인 현물을 삽니다.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시장 하락의 버팀목이었던 게 선물 매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선물 매수가 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믿어야 되겠냐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거죠. 일단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물어본다면 한 50%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이익을 보는 그런 과정에서 들어오는 게 아주 참 좋은 위치에 들어오는 건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추세를 끌고 갈 거냐 그러면 그거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기 무슨 말이냐 하락을 최대한 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인데요. 수급으로 오시면 이제 여기 외국인 이제 안 보이는데 외국인들이 누적으로 계속 매수를 합니다. 계속 주가 빠지고 흔들고 하는데 자기 혼자 삽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를 땡깁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일단 그들이 개인적 인식으로는 이 자리가 좀 저점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다. 자, 근데 어저께 삼성바이오 문제가 있었죠. 또 말일날 선물,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금통위 금리 결정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그때까지 연속성을 가져줄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 연속성을 가져가는 속에서 기관이 현물을 좀 얼마나 더 받아주는지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하는데 오늘부터 뭐 급등을 하고 뭐 불확실성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그때 가서 해석을 재해석을 풀 수 있는 것 같고 일단 어저께 삼성 바이오로스 끝나고 지금 현재 시점으로 우리 다시 계산해 본다면 이건 일단 향후 외국인들의 선물을 더 얼마나 받아주는지 또 그거에 따른 기관들의 현물 매수가 얼마인지 이거에 따른 시장의 모습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 매수가 버팀목력 과거에 10월 달에 빠질 때 버팀목이었지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거고요. 자,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코스피가 21선 넘어섰다가 밀렸어요. 넘어섰다가 밀렸고 다시 양봉이 나오는데 정말 미국이 하락하는데도 믿을 수 없게 상승을 못하더라 반등을 줍니다. 또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미국이 상승할 때 많이 그러니까 버틸 때 많이 빠졌던 거에 대한 어떤 보상 심리가 시장에 온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잘 버티는 건 사실이다. 자, 그러나 우리가 중요해야 될 것은 어저께 저점 2030일이 안 무너져야만이 이걸 믿을 수 있겠다. 자, 그렇다 이게 무너진다면 약간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31포인트를 좀 확인하면서 시장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 여유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하네요. 예, 그렇죠, 여러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문제는 뭐 불확실성을 떠나 초우량 기업이 이렇게 시장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거래 정지가 되는 그 자체만으로도 투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그런 관건이다. 그게 관건이다라네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지금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주식 개장 시간이 올라왔네요. 10시에 개장을 해서 오늘 정규 시간 4시 30분에 회장을 합니다. 내일 다시 저희는 9시 50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